주제가 인터넷 오브 브레인이에요. 이게 여기서 처음 쓴 거예요. 저도 이거 그동안에 많이 강의를 했는데 인터넷 오브 브레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쓴 거예요. 우리 허수 선생님이 주제를 이거를 해라 그래서 진짜 최첨단에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두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모든 결정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병도 두뇌의 뉴런이 잘못되면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인터넷 오브 브레인이냐? 목적은 이거라는 얘기죠. 휴먼 퍼포먼스,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병든 사람, 뉴런이 잘못돼서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에요. 그거 갖다 파킨슨병이라고 그래요. 손이 떨린다든지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치매 환자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상인 사람들은 IoT 기술하고 여러 가지 IT 기술을 잘 융합해서 오그멘티드라고 하거든요. 증강시키는 거예요. 증강. 예를 들어서 구글의 글라스, 이제 시계 막 나오죠. 삼성의 기어 시계, 이렇게 IT 기계들이 몸으로 막 부착되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수행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병든 사람이나 고령자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증강시켜서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예요. 자, 왜 브레인이냐? 두 번째는 이제 이 뇌 중심의 이제 ICT 융합 트렌드를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업들이 뭘 하는지,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여기서 모방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 아이디어를 새로운 거를 내서, 그럼 이 IoT가 언제 뜨느냐? 2030년에 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는 2030년이에요. 2030년이면 지금 15년이니까 15년 뒤니까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겠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겠죠? 2030년에 다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럽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추진하는 거예요. 자, 유럽이 왜 인간의 이 뇌를 이 유럽의 전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전략, 제일 큰 전략이 뭐냐면 두뇌예요, 두뇌. 왜 유럽 사람들이 뇌를 연구를 할까? 그리고 10년 동안 추진을 할까? 10년 동안 돈을 30억 달러, 거의 한 3조를 투입해서 왜 뇌를 연구할까?
자, 미국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경제죠. 창조경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창조경제예요.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그게 창조경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죠? 옛날에는 7%, 6%, 4%, 3%, 2.5% 계속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가 2.5%인데 지금 1%로 떨어지고 제로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거를 극복하자는 것이 창조경제인데 이게 오늘 또 두 번째 주제예요. 저출산, 애들을 안 낳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측해 보면 40%가 혼자 살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가지예요. 저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산다, 혼자. 그리고 전부 지금 1인이잖아요.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작년에 25%다, 우리나라가. 2030년에 35%로 증가한다, 1인 가구. 그래서 2030년에는 1인 가구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솔로 이코노미가 온다는 거예요. 솔로로 사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뭐가 하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큰 거가 필요 없죠. 조립식 가구, 조립식 가전, 맞춤식 식단, 1인 식단, 1인 식당, 혼자서 테이블 하나 해갖고 혼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인기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저출산인데 그 다음에 고령자죠. 예, 고령화. 65세 이상이 지금 얼마냐면 5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2030년에 1380만 명, 23%가 넘어가요. 20%가, 22%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1380만 명이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380만 명이 노인들이 온다. 여러분들 이제 2030년 돼 갖고 사회생활 할 때는 전부 노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혼자 넷을 부양해야 돼요. 넷. 거기다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처갓집, 이 시집, 이쪽에 아버지, 엄마까지 여섯. 어떻게 부양할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못 벌면 부양 못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왜 미국이 뇌를 연구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와이즈만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2006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을 1m를 파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땅을 1m 파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뭐, 물이나 좀 나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 국가에서는 1m만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데는 땅을 파서 석유를 갖다가 팔아서 나라가 돈을 벌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1m를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뭐를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지상 1m 72cm를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뇌전돼. 이스라엘의 평균 키가 1m 72cm거든요. 1m 72cm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는 뇌에다가 집중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벨 과학상이 9사람이 받았어요. 9사람 중에 3사람이 뇌로 받은 거예요. 뇌. 자, 이게 뇌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뇌에 있는 뉴런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추출해내고 뉴런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시냅스 안 보셨어요? 시냅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뉴런과 시냅스가 중요한 거예요. 뉴런 하나당 시냅스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은 몇 개로 추정되냐면 1000억 개로 추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냅스가 1000개씩 붙으니까 100조개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글리아라고 신경교라고 있어요. 신경교. 이것이 뇌를 여러분들 막 운동하고 그럴 적에 뉴런하고 시냅스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악교예요. 악교. 꽉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신경교라고 그래요. 악교.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 뇌에서 감각서부터 여러분들 아이디어 내는 거, 사랑하는 거, 예술 다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학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공지능, 인지과학, 신경과학, 뇌과학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기술을 찾아내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 휴먼 인터페이스, 특히 뇌파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2040년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하나 직접 운영하시든 2030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뽑을 수가 없냐면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가 3월 달에 1학년을 입학식 못한 학교가 122개예요. 작년에 102개였어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은 선생님들을 15%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에는 카이스트는 그래도 명성이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아니라 신입생을 뽑겠지만 저기 지방에 있는 개털닭들, 예? 뭐 삼성전자, LG전자는 명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신입사원을 뽑겠지만 특히 중소기업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신 누굴 뽑아야 돼요? 누굴 뽑아야 돼요?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뽑아야죠.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대신에 138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뽑아야 돼요. 근데 65세 이상은 문제가 있죠. 뭘 시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어두워갖고 귀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책을 주고 읽으라고 그러면 눈이 어두워갖고 잘 읽지를 못해요. 이거 탁자를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워갖고 하루 종일 걸려요.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뭐를 연구해야 돼요? 답은 내죠? 그래서 뇌에서 뇌파만 잡아내면, 뇌파가 5개가 있는데 5개의 속성을 잘 아시고 그 뇌파만 잡아내갖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시키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를 끄고 제어할 수가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장에 투입돼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공장의 자동화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겠죠? 파킨슨병이 걸렸다. 팔다리가 움직이질 못한다. 그래도 뇌가는 정상이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2040년에 고령자들이 일토로 돌아온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일토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인간 수행 능력을 생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 트렌드가 2015년에 스마트 지능 사회에 다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 TV, 스마트 카. 그러다가 2020년에 뭐를 잡아내는 거냐면 감각을 잡아내야 돼요. 감각, 오감. 그래서 IBM이 오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인텔이 인지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어요. 구글이 인지 컴퓨팅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감 컴퓨터를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감 컴퓨터를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오감이 잘 센싱이 되면 뭐가 풍부해지냐면 감성이 풍부해져요. 감수성이 예민하다. 쟤는 감성이 풍부하다. 뭘 잘했다는 얘기냐면 5개 감각 중에서 1가지나 2가지를 센싱을 잘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말 표현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IT 기계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오감을 지원해서 감성을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30년 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시각. 자, 빛의 파장이 있어요. 빛의 파장이 짧은 파장서부터 여기 긴 파장이 있는데 이 중에 인간은 뭐만 봐요? 가시광선만 보죠? 가시광선, 무지개 색깔만 본단 말이에요. 7가지 무지개 색깔. 그런데 가시광선에는 뭐가 안 보일까요? 뭐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무슨 혜택을 줬냐면 색깔을 보는 혜택을 줬어요. 인간만 색을 보는 거예요. 동물, 곤충 색을 못 봐요. 걔네들은. 그 대신에
이 색깔 속에는 뭐가 안 보일까요?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가 보이는 분 계세요? 진리? 지금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대단하신 분의 진리가 보인다 그러면. 저도 안 보여요. 산소는 진리죠, 산소.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21%에 있어요. 산소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산소는 진리란 말이에요. 산소 보이는 사람. 왜 안 보이냐면 워낙 작아서 2나노, 3나노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자외선, X선,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인 적외선, 이런 데서는 진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진이 나서,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그 여파로 파도가 막 밀려오죠. 그걸 헤일이라고 그래, 헤일. 그러니까 2004년에 필리핀 그쪽 지방에서 헤일이 나니까 3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못 보니까. 우리 인간은 16Hz에서 2만 Hz밖에 못 들어요. 주파수. 그 이상의 주파수를 전부 초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곤충들은 초음파를 들어요. 어디서 지진이 났으면 지진파를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진파를 못 듣거든요. 초음파라.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식스 센스가 있다고 그러죠.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어갖고 이런 소리와 그 진리를 이렇게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진리를 보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진리, 우리가 못 듣는 진리를 대신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센서들이 들어주는 거죠. 센서, 우리 스마트폰에 센서가 15개 들어가 있어요. 15개. 여러분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애플 건데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 렌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렌즈도 들어가 있냐면 적외선 렌즈요. 적외선 렌즈. 그래서 앱을 작동시켜서 적외선 렌즈를 딱 켜고 밤에 찍으면 잠자는 모습 다 찍어요. 이게 애플이. 여기에 X선 렌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선을 킨 다음에 렌즈를 작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뼈가 다 보이죠. 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기계들이, 센서들이 진리를 대신 파악해서 이렇게 알려줄 거다. 자, 다음 촉각. 월트 디즈니, 미국의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연구소가 있는데 뭐를 디지털화 시켰냐면 촉각을 디지털화 시켰어요. 촉각. 여러분들 이렇게 만지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뭘 만지면 이게 뭐 나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는 거냐면 누르면 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누르면 뭐가 발생해요? 누르면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되죠? 전기. 누르면 전기가 발생돼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Z축 뇌에서 이게 촉각, 누르면 전기가 발생돼서 전기 신호로 여러분들이 누른 감각을 뇌로 보내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그래서 뇌가
아, 이건 나무고 이거는 사과고 이렇게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XYZ를 3차원 소프트웨어로 작성했다. 그리고 이제 API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아브젝트, 이거는 테이블, 이거는 컴퓨터, 이런 아브젝트를 디지털화 시킬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과, 배, 수박, 이런 과일들을 디지털화 시킬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개구리, 미꾸라지 다 디지털화 시키면 2020년경 가면 여러분들 TV에서 개구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대면 개구리, 이미지에다 손을 대면 개구리 느낌이 온다. 개구리 느낌. 이제 후각이에요, 후각. 냄새를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의 여자친구한테 보냈다. 향기로운 와인이나 커피 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개발업체는 이 기술을 통해 파리에서 뉴욕까지 커피 향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커피 전문점. 한 남자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지그시 커피향을 맡더니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특정 앱에 있는 수십만 가지의 기본향으로부터 커피 향에 맞게 최대 8가지의 향을 선택합니다. 이어 뉴욕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에게 냄새 문자를 보내면 여자친구는 오픈이라는 스마트폰을 통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이 감지가 되면 감성이 풍부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가 표현해 준다? 3D 아바타가 표현해 준다. 3D 아바타가 등장한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바타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카톡 같은 거 문자를 보내면 그냥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사진이 전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D 아바타로. 자, 지금은 뇌파인데, 사람의 뇌파를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시키는 거, 이거를 BCI라고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람의 뇌파를 잡아서 앞에 있는 로봇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시키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자, 이 중에서 뭐를 잡아내는 거냐면 베타파를 잡아내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시죠? 집중할 적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타파가 나와요. 집중할 때. 자, 그래서 베타파를 잡아내면, 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막 저절로 올라가지. 그러게요. 자, 그래서 뇌파 기록 장치에다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연결해서요,
집중하는 베타파를 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본다든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집중하면 베타파 중에서 최고 높은 이제 베타파가 나오면 1에서 100으로 인덱스를 줘서 60 이상 나갈 적에 자동으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글라스가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응시할 적에 공부할 적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 전문 녹화를 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독일에서 뭘 연구하고 있냐면 뇌파 기록 장치를 머리에 쓰고 조종관을 안 잡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 되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비정상인들도 이렇게 뇌파 모자를 쓰고 비행기까지 조종한다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뇌파를 잡아내 갖고 앞에 있는 갤럭시 탭, 갤럭시 S6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이게 켜지죠? 이게 몇 초에 켜지는지 아세요? 몇 초에 켜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초에 켜지는지. 몇 초 걸려요? 0.8초. 그죠? 0.5초에서 아무리 늦어도 1초에는 작동돼야 돼요. 1초에 똑딱할 때까지 작동이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먹통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뇌파로다가 작동시키는데 삼성전자가 몇 초 걸리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네. 네. 이게 왜 안 걸렸지? 안 된다. 이게 몇 초 걸리냐면, 예? 생각하는 대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뇌파를 잡아내갖고. 그런데 지금 몇 초 걸리냐면 3초에서 4초 걸려요. 언제 기술이냐면 작년 기술이에요. 2014년에 3초, 4초 걸렸다. 그러면 15년을 기술을 혁신하면 2030년경에 가면 0.5초나 1초에 반응을 한다. 자, 그러면 2030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뇌파 모자 써야죠? 그런데 이런 뇌파 모자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상당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어떤 뇌파 모자가 나왔냐면 핀란드에서 나온 건데 요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스킨에 붙이는 거예요. 인조 스킨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서 쓰는, 그러니까 한 2040년 되면 뇌파 스킨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BBI를 소개해. BBI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명령을 받아갖고 뭘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A 교수와 저쪽에 있는 B 교수는 거리가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뇌파를 잡아내서 뇌파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갖고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더라는 어머니라는 거를 기판을 쳐라. 그러면 이쪽 B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라는 기판을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30년에서 40년에 생각을 전달하는 시대가 온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이고 저쪽이 프랑스인데 거리상으로 8,600km 떨어져 있다. 8,600km 떨어져 있다. 뭘 보냈냐면 인도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를 인터넷으로 보내갖고 그 문자를 컴퓨터가 빛으로 전환시켜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의 두뇌로 빛으로 쐈다. 빛으로.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읽었다. 컴퓨터로 문자가 와서 읽은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사람의 문자를 생각을 뭘로 전환시켰냐면 빛으로 전환시켜서 두뇌에서 읽었다.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에너지 이퀄 MC 스퀘어 아세요? 야, 그 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에너지하고 이퀄 MC 매스 질량 CC 빛의 속도 질량이 크면 뭐가 커요? 에너지가 크죠? 자, 이건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커요? 에너지도 크다. 그런데 최근에 와갖고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뭘 찾아내냐면 M하고 C는 무슨 관계예요? M하고 C도 이것도 등가다. 이 꼴이다. 질량하고 빛은 같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물질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빛을 물질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30년, 40년 가면 빛을 물질로, 물질을 빛으로 전환시키면 약을 나노 배우셨죠? 나노는 텅텅 폈죠? 모든 원자는 텅텅 폈어요. 원자에다가 약을 넣어서 그 원자를 빛으로 전환시켜서 빛으로 두뇌에 쏴주면 병든 사람들이 다 난다. 이거 보세요. 2040년에서 50년 되면 원자에다가 뭘 담아요? 지식을 담아갖고 빛으로 전환시켜서 그거를 뇌에 쏴주면 모든 거를 학습하는 이런 세상이 온다. 자, 이거는 반대로 뇌파를 잡아내는 게 아니고 파킨슨병 걸린 사람들, 이 팔다리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가 고장난 거냐면 뉴런이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뇌파를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뇌에다가 뭐를 심는 거예요? 예, 브레인 칩을 심어갖고 뭘 잡아내는 거냐면 뉴런의 신호를 잡아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인터페이스 시키면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가 있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 꿈을 해석했다. 실험자들한테 아브젝트, 이거는 사람, 이거는 개, 이거는 스마트폰, 이거는 내 여자친구, 이거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뭐를 찍었냐면 MRI를 찍었어요. MRI로 뇌파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게 했어요. 꿈속에서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면 그때 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뇌파가 똑같은 거 나올 적에 잠자는 사람을 깨워갖고 너 지금 꿈속에서 뭐 봤냐?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실제 세상의 이미지하고 꿈속의 이미지가 똑같다. 이걸 다룬 영화가 뭔지 아세요? 현실과 꿈이 똑같다. 꿈과 현실이 똑같다. 매트릭스 보셨죠? 매트릭스를 꼭 봐야 돼요. 우리 IPCO가 학생들은 매트릭스를 봐야 돼요. 매트릭스에 미래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이 쌤이 강의하는 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애플의 리서치 키트라는 거예요. 애플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보세요. 애플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몇 명이냐면, 한 7억 명 돼요. 7억.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들한테 5가지 병을 진단하는 앱을 개발했어요. 첫째, 파킨슨병. 이 뇌 관련된 거죠. 뭐 당뇨병, 뇌 관련된 거는 이 파킨슨병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앱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앱 지금도 가능해요. 애플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단 그 대신에 아이폰에 돼요. 아이폰 다운 받아갖고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메디컬 리서치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하면 병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병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래서 파킨슨병 걸린 사람들은 이 속도가 불안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탭을 이렇게 해보면 그 패턴을 잡아내갖고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패턴을 분석해서 수준 1에서 10까지 당신은 파킨슨병 없음 0, 증상이 나타남 1, 증상이 아주 심함 5, 병원에 가야 됨 6, 이렇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스마트폰을 앱을 이제 다운받아 갖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앞으로 20초 돌아서 20초 뭘 측정하는 거예요? 뭘 측정해요? 그렇죠. 걸음걸이, 속도, 보폭이 똑같은지, 시간 타임이 똑같은지, 밸런스 균형이 맞는지, 몸의 게이트라고 그래요. 이걸 측정하면 또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리 한쪽을 들어서 15초 동안,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은 15초 동안 제대로 쓰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15초 동안 막 흔들리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 갖고 두뇌의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MIT 공대가 이번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레스티드라는 거는 잠을 잘 잤다 이런 얘기예요. 푹 잔 사람들, 푹 쉰 사람들은 자판을 치는 속도가 빨리 칠 때나 늦게 칠 때나 이 속도가 똑같다. 패턴이 일정하다, 패턴이. 그런데 이쪽에 잠을 못 잔 사람, 슬립 이너시아라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컴퓨터 자판을 칠 적에 패턴이 틀리다. 이걸 보고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자,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렵지만,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죠? 연구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심플하죠? MIT 공대도 심플하게, 그죠? 파킨슨병 잡아내잖아요. 애플도 아주 심플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갖고 파킨슨병을 잡아내잖아요. 이게 점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개 사례만 보여드렸지만 병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병이 몇 가지예요? 3,199가지예요. 예? 병이 3,199가지. 2005년도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맨 마지막에 XY 염색체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1번 염색체에서 병이 몇 개, 2번 염색체에서는 병이 몇 개, 이걸 카운트 해보니까 3,199가지. 예? 그러니까 엄청 많죠. 3,199가지. 또 하나는 병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걸로 이 뇌에서 나오는 뇌파나 이런 걸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타 다른 방법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의 원인이 있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거. 땀. 오케이. 땀. 또 땀을 분석하면 3,199가지의 병의 원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바이오 마커. 그거 배우셨죠? 바이오 마커. 그거 갖다가 바이오 마커라는 거예요. 바이오, 병의 표지자, 표지. 어떤 병을 일으키는 항원. 그거를 바이오 마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땀에도 3,199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뭐죠? 숨등. 호흡. 여러분들 호흡할 적에 숨을 이렇게 내쉴 적에 3,199가지 병의 바이오 마커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죠?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땀, 숨. 예? 무슨 철학?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도 나오죠. 빠지니까. 머리카락도 빠지잖아요. 이거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머리카락에도 다 있어요. 3,199가지가. 오줌, 그죠? 오줌이 가장 쉽죠? 귓밥. 그죠? 귓밥. 예, 귓밥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침이죠, 침? 예? 눈물, 콧물. 눈물을 연구하는 기업이 구글의 컨택 렌즈. 손톱. 발톱. 물론 발톱에도 다 있죠. 그러니까 많죠. 그거를 하나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하면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주 2030년 되면 때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뇌 중심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기타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조금 있다가 있으면 이제 이민하 교수님이 저는 뇌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이민하 교수님은 또 다른 분야도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한 사람만. 한 분만. 자, 없으면 이상 마칠게요. 예,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